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변호인입니다. 보험회사 맞짱뜨기, 오늘은 66번째 시간으로서 보험회사가 망하면 내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오른쪽 아래 구독 알람 설정과 왼쪽 아래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우리나라는 88년도까지만 해도 생명보험회사는 6개 회사, 손해보험회사는 10개 미만의 회사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시장 개방이라고 하는 압력에 못 이겨 1988년을 기점으로 무수히 많은 보험회사들이 신설되었죠. 지방생명보험회사다 그래서 광주생명, 부산생명 이런 등등 지방생명보험회사도 설립이 되었고, 코롱매트 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신 올스테이트 생명보험 주식회사처럼 한국과 외국 보험회사와의 합작 보험회사도 많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신설보험사들이 하나씩 둘씩 경영부실과 내실이 다져지지 않은 원인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개선 명령 조치 등을 받고 증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폐쇄 조치를 해서 다른 보험회사에 인수합병되는 그러한 순환들을 겪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89년 6월에 설립된 대신생명보험은 2000년 12월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개선 명령 조치로 2003년 6월에 주식회사 녹십자가 인수를 하면서 녹십자 생명보험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죠. 그랬다가 이 녹십자 생명보험 주식회사가 2012년 5월에는 현대라이프 생명으로, 다시 또 이 현대라이프 생명보험은 2018년 9월에 최대 주주인 대만의 푸본 금융그룹과 두 번째 큰 주주인 현대자동차 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상호를 다시 푸본 현대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89년 10월에 국내 기업 삼환기업과 신풍제약이 미국 올스테이트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설립한 합작 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신 올스테이트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99년 대우그룹 해체로 그해 회계연도 기준 582억 원 적자를 기록하며 2000년 미국의 올스테이트 생명보험회사가 인수하려 했으나 결국 올스테이트는 한국에서 철수를 했고, 그해 11월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2001년 시장에서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삼신 올스테이트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가입한 보험계약은 대한생명의 전권 인수인계가 되었습니다. 손해보험회사를 또 보면은요, 국제화재해상보험이라고 하는 손해보험회사가 있었는데 2001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2002년 극동유화그룹의 계열사인 근화제약이 국제화재해상보험을 인수하면서 상호를 그린화재해상보험으로 변경합니다. 다시 2008년 상호를 그린손해보험으로 변경합니다. 그린손해보험은 부실금융기관 정리의 일환으로 2013년 5월에 MG손해보험으로 또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없어진 회사들, 대신생명, 녹십자생명, 삼신 올스테이트 생명, 그린손해보험에다가 보험을 넣은 계약자들이 회사가 망하거나 폐쇄 조치돼서 보험금을 못 받은 사례가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보험 약관에는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면서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 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보험 역사 70년 동안 보험회사가 망해서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약관에 명시된 이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즉 예금자 보호 제도는 지급 보장 금액이 5천만 원까지이므로 5천만 원 이상의 1억, 2억, 10억 등의 고액의 보험료는 한 보험회사에 예치하지 말고 여러 보험회사에 5천만 원씩 나누어 분산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은행도 아니고 누가 1억, 2억씩 고액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예치시킬 사람들은 없으므로 그다지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납입보험료 합계금액 5천만 원 미만의 소액의 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망해서 보험금 또는 해약 환급금을 못 받는 경우는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망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은 인수하는 보험회사로 그대로 이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가 작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보험계약은 같은 보장이라 그러면은 보험료가 저렴할수록 좋은 것이고 보험계약은 회사마다 상품 이름만 다를 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따라서 보험은 어느 보험회사에다 보험상품을 가입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약정한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보험사고가 생기면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대로 처분만 바라지 말고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나 보험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계약자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횡포를 일삼는 일명 이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를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